자, 보면은 우리 2023년 6월 현대소설 제목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니?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고전이든 현대든 간에 어머니는 어떤 존재로만 부각돼야 돼? 항상 모성애, 사랑 막 이런 존재로 부각된단 말이야. 근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분들의 삶들은 힘겹게 살아야 돼. 그래야만 이 소설에서 뭘 가져? 우리가 감동이란 걸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엄마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 사는 집에 부잣집 마나님이야. 뭐 그러면 감동이 있을 수가 없거든. 자, 한번 보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나는 잘 안 봤는데 이거 넷플릭스에서 뭐지? 폭삭수가수다? 뭐 주변에 보니까 뭐 그거 뭐 몰아보고 울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난 아직 안 봐서 뭐 그렇다면서. 자, 한번 보자. 어쨌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보든 내신도 이 모의고사만 보겠다는 학교는 잘 봐야 되는 게 주어진 범주를 명확하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럼 보기부터 봐봐. 보기 뭐라고 나왔는지 첫 번째. 자, 보기부터 보자. 여기 보면 이 작품은 아들이 어디 살면서 감옥살이를 누구 탓이다?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한 이거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거지. 우리 전형적으로 옛날 어머니들이야.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이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야? 당신들 탓이야. 자식이 결혼 못해도 당신 탓. 자식이 취직 못해도 당신 탓. 다 당신 탓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뭐가? 몸도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어려운 삶이란 얘기지 한마디로. 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위한, 요거 잘 봐야 돼. 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위안이지. 근데 아들 어디 간다 그랬어? 분명히 저기에서는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면 면회를 가는 게 유일한 낙이면서 유일한 위안이란 얘기야. 왜? 이것도 생각을 미리 해봐. 왜 이게 유일한 위안일까? 내가 못 해줬는데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사식을 넣든지 해줄 거 아니야. 어머니로서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안이야. 됐지? 삼는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비극적 상황.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무산됐는지 시험 문제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무산된 이유가. 어머니의 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암시도 펼쳐 쳐놓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만약에 보기 그대로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열린 결말 구조가 됐다는 얘기지 지금. 요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나오든 안 나오든 분명 보기에는 암시로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잘 봐. 니들 분명히 문제 중에는 같은 지문을 그대로 준 것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작품을 준 것도 있단 말이야. 변형 문제 자체에는. 풀어봐야 돼. 니들도 외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분명히. 똑같은 지문만 주진 않을 거니까. 자, 하나씩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여기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돼. 어머니는 마름집 동그라미 쳐놓고 치사하지만 내신에서 낸다라면 저걸 가지고 내신을 낼 수가 있어. 마름집이란 건 보통 언제 썼던 용어들일까?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마름집. 니들 혹시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야. 김유정 소설 중에 봄봄. 거기 마름이 나오지. 압니다. 늦었어. 자, 봐봐. 마른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자, 마른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 밑줄 쳐봐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저건 뭐냐면 좀 설명해 줄게. 자식을 먹이려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자운형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따가지고 애 먹이려고 주다가 저렇게 된 거야 지금. 억울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아, 금방 얘기했잖아. 자식에게 뭘 먹이려고 자운형을 따서 자식에게 줬는데 진짜 흔한 거야. 주인집 것도 아니고.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지금. 봐봐. 어머니가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자운형을 따서 아이들에게 이게 주고 있는데 그 하인들이 와서 이 새끼 너 왜 이거 땄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여기 향동촌 지나가다가 민들레꽃이 있는데 딱 했는데 어떤 어른이 이 지지배야. 그거 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흔한 건데. 그렇지. 당하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야. 죽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아이들 열받겠지 이제부터.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죽었냐면 이 자운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당하니까 네 아버지도 이랬어. 저것들한테. 네 아버지 말이야 예전에
소작인이잖아. 어차피 소작이면 뭐 내야 돼? 그렇지, 소작료. 소작료 내는데 나는 못 내요 하다가 맞다 뒤진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걔네들이 좋게 해줬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작료 때문에 죽은 거야. 자, 이에 막내 아들이 격분의 마른 집을 털어버렸어. 이것도 문제지 사실은. 자, 그런데 이후 막내 아들은 도피 생활하던 중에 다른 사건으로 요거지. 도피 생활 중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어디에 갇힌 거야?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게 지금 이 소설 아까 보기에 나온 아들이 감옥 간 이유야.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 감옥에 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잖아. 그 어머니는 뭘 가야 돼? 막내 아들 어디 가야 돼? 감옥 면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모의고사를 쫙 펼쳐놓고 보면 니들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도 2학년 때까지 되게 재밌게 내.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막내 아들이지 분명히. 근데 뭐라고 낼까? 첫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선지들이 종종 나와. 특히 그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전에서 되게 많이 나와. 순서를 바꾸는 것들. 자, 어쨌든 보자. 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 없어. 도지소에서 내준 것을 팔아. 그래도 잿간에는 세상 물정이 귀가 뚫렸다고 하는 작은 아들 이현이를 광주로 보냈던 것인데, 한번 괄호쳐 볼까요, 요거? 저길 갔다 온 그놈 말이, 거기가 어딘지 알지? 감옥. 교도소. 그놈 말이 국회의원이 입후보한 독립투사였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기 때문에 징역을 살았더라고 하던 것이다. 한데 또 봐봐. 근데 요것부터 잘 봐봐봐. 어디 갔어? 여기부터 할까? 한데 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언제까지 산다냐 해도, 언제까지 나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여도 이현이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만 했던 것이다. 자, 여기야 이렇게 한번 돌려봐 봐봐.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이 몇 개일까? 한 개. 한 개는 아니지. 한 2개 정도로 나눠져 있지. 문장이 길어 안 길어? 길어.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자, 일단은 문장이 길어. 그럼 호흡이 길어 짧아? 길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는 이 괄호친 부분도 잘 봐봐봐. 왜? 작은 아들은 좀 뭔가 세상 물정이 귀가 트였다고 했으니까 뭘 배웠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뭘 잘 아는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데 면회를 갔다 왔단 말이야 분명히. 면회를 갔다 왔는데, 거길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죄명을 말해 안 말해? 안 말했다는 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죄명이 어떻단 얘기야? 죄가 클까 작을까? 큰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단 얘기지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야. 죄가 커서. 즉 다시 말하면 형량이 높아. 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큰 죄를 졌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늙은 어머니. 자, 먼 일이란가? 먼 일이요. 먼 일이요. 그게 무슨 날벼락 맞을 소리냐? 날벼락 맞을 소리냐? 계속 얘기할 거야. 봐봐. 우리 막둥이는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그건 옆에 사람이 지어 붙여 뒤집어 씌운 것일 것이라고 펄펄 뛰는 것도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열을 걸러 한 번씩 허위허위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 바쁘게 동명동 형무소에 면회 창구 면회 신청을 하여 두 손을 묶이어 나오는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막둥이, 그놈이 허옇고 푸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없어. 이거를 쪼잔하게 하나하나 이걸 할 게 없어. 사건이 없잖아 지금. 유일한 사건은 어머니가 어디 간 거야? 면회 간 거야. 어느 동네에. 광주에 있는 어느 무슨 동에 갔어. 그래서 아들 면회 본 거야. 그게밖에 없어. 사건이 없어. 빠르게 읽자.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느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놈은 멀거니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 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었던 것이다. 그놈의 그런 태도를 미루어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걸 어떤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추어 주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잘 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중요한 게 없을까?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없어. 특별한 사건이 없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이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심정 정도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심정일까?
나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하나 그나마 나 같으면 이걸 내서 애들 시험 점수 좀 갈리고 싶어. 어머니 심정이 뭘까? 아니야. 그 슬픔은 안 나올 거야. 선지에. 죄책감이야. 보기에 나왔잖아. 모든 게 다 누구 탓이라고 한 거야. 어머니 자기 탓이라고 했잖아. 그럼 아들이 지금 교도소 갖고 아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느낌은 이게 다 내 탓이요. 어머니의 뭐 죄책감으로 가야 돼. 슬픔이 아니야. 그걸 내는 선생님은 하류야, 하류. 왜냐면 여기 엄마가 슬프다는 건 보기가 아니라 모두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죄책감이란 거지. 그래서 요 심정 정도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늙은 어머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죄책감이라는 게 보여져. 늙은 어머니 박스 돌려봐봐. 당연히 이 어머니 위주로 봐야 돼. 늙은 어머니니 밑줄 쳐볼까? 그 막둥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두 소갈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혀를 깨물고 칵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까지 괄호 쳐봐봐. 그럼 다 누구 탓이래? 그러니까 이걸 줘야만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슬픔이 아니잖아,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내 탓이가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슬픔이 아니야. 죄책감이야, 죄책감.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 왜 이거 더럽게 문장을 길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머니는 궁금했다 이래도 되잖아. 자식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래도 되지만 길게 물어보고 있잖아. 문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가. 문장을 길게 만든 이유를 설명하라면 어머니의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책감. 다 어머니가 그런 이유야.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뭔 없어. 굉장히 여러 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잖아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죄책감.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잘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거란 말이야. 생각을 해봐봐. 뭐가 되는 거지? 어머니의 심리 또는 어머니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길게 이러면 좀 편해.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을 우리 무슨 문장이라 그래? 만연체지. 긴 문장을 통해서 또는 긴 서술을 통해서 어머니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그럼 뭔 소리야? 하겠지만 맞는 말이잖아.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어머니의 심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머니가 알고 싶은 것들을 계속 얘기했잖아. 결국은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어머니의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책감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까? 이러면 긴장감이 될까 안 될까? 안 생깁니다. 긴장감은 그거 알아? 끝나야 긴장감이 생기잖아. 길면 다 모든 걸 설명해버리니까 긴장감이 안 생겨. 대신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거야. 긴장감이 없어. 우리 긴장감이 생길 때 보통 드라마 봐봐. 가장 긴장감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 끝날 때야. 뭔가 막 터질 것 같을 때 끝내고 다음 편 예고하잖아. 약간 사기해서. 그게 긴장감이야. 짧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지 않아. 그러니까 긴장감은 없어. 그런데 뭘 강조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머니의 뭘 강조하는 거야? 심정 또는 죄책감을 강조하는 거잖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됐지? 또는 만약에 저거 안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누구? 특정 인물의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 심리가. 삶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어머니 삶이 어떤 거야? 모두 내 탓이오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아들은 죄가 없어요. 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 다시 볼게. 자, 어쨌든 마룻장 위에서 올골골 떨고 있는 그 막둥이를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란 도저히 없는. 그 봐봐.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죽지도 못해. 일일마다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다 말지라도 이미 그놈한테 내리 덮친 죄,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라 없는 일이니 이젠 그놈이 벗어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면서 봐봐. 어머니가 이거잖아. 나는 우리 아들 보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거야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그치? 엄마야. 얘가 죄가 졌지만 내가 못해주니까 우리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옛날 어머니들이야.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 맨날 저런 데 갈 때 뭐 입고 가냐면 한복. 새까맣게 타신 분들이 꼭 한복 입고 이렇게 고무신 이렇게 하고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가면 손이 꾀재재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넣어주면 뭐 돈도 없는데 왜 하냐면 아이고 어미는 잘 먹는다. 맨날 그 말 했었단 말이야. 항상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 혹시 알아? 우정의 무대라고 군대 그 프로그램이 있어. 군인들 이렇게 찾아가. 일요일 날. 그럼 맨 마지막에 중간쯤에 누가 오냐면 처음에는 막 병사들 막 뭐라고 하니? 제주 뽑네. 그래서 거기서 1등 하면 막 대대장이 막 휴가 보내주고 막 그런 거거든. 그 중간쯤에 누가 오냐면 여자친구들이 와, 항상. 중간 파트가 여자친구야. 그래서 여자친구 여러 명이 오면은 거기서 무슨 경기 같은 거에서 또 1등 하면 또 휴가 보내줘.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근데 마지막은 어머니가 등장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음악이 맨 마지막에 보면 빠바밤 하는 게 음악이 나오는 게 마지막 불어야.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그 노래가 있어. 꺼내놓고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병사들 비춰주거든. 다 울어. 왜냐면 되게 힘든데 엄마 노래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어머니 나오셨어요 하면 거기서 뒤에서 어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써 항상. 근데 그 어머니가 100명 중에 99명은 누구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야. 근데 이게 군대에 오기가 어려워. 이게 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못 움직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도 바쁘잖아. 못 오는데 방송국에서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막 꾀재재 부모님들이 내가 봐도 나이가 막 50 몇 살인데 육안으로 70대에 가까워. 그 어머니들 막 아이들이 막 다 뛰어나가. 우리 어머니 맞다 막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경상도 놈이 나가. 왜냐면 가서 막 아버지가 이번 달에 뭐 아프셔서 수술했는데 막 얘기하고 막 다 해.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오면은 막 이게 막 업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막 떡 막 해오고 그러면 그때 다 울어. 어머니라는 그런 존재야 항상. 왜 오니? 농사 짓는 분도 아닌데 하여튼 왔어. 이렇게. 자. 한데 자 그 다음 보자.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으면 하련마는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들어 받아들던 쌀판 돈으로 마련한 송아지 도지소로 준 거. 그러니까 다 팔아버린 거야. 그것을 팔아 저처 면회를 다니며 써버린 뒤로는 왔다 갔다 할 차비 2,000원에 먹고자 할 돈 500원, 면회하면서 그놈에게 먹고 마시게 할 돈 1,000원 하면 모두 3,500원 그걸 마련해 주겠다고 앙탈하는 큰아들의 소행들이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늙은 어머니는 그만 돈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야 막둥이 우리 막내 그 교도소 갔는데 야 큰놈 너 돈 좀 줘 가서 너 사식도 좀 넣어줘야 되고 말이야 막 하니까 이제 그것도 큰아들은 싫은 거야. 자,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뚝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개질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 놓는 것이었다. 자, 결국은 이것도 뭘까?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잘 봐야 돼. 봐봐. 어디 갔어? 여기 봐봐. 여기까지 바로 쳐봐봐. 분명 여기까지 보면 좌절에 가까운 거잖아 지금.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극단적으로 다 달았잖아. 자식도 안 해주고 돈도 없어. 그런데 뭐가 된 거야? 요거 한번 밑줄 쳐봐봐. 여기는 박스 돌려. 심사를 누르고 요거 박스 돌려. 난 요거 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저거야. 분명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식도 도움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어머니도 팔 거 다 팔았단 말이야,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들은 다 팔아서 자식도 대학 보내주고 막 이랬잖아. 다 팔아서 저 박스부터 밑줄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어머니 절대 포기해야 안 해?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좌절적인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뭘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표현이 심사를 억눌러서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억눌렀다는 얘기는 그 감정 갖지 않겠다는 얘기지. 왜? 난 다시 막내 아들한테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부모님 되면 저렇게 될 거야. 사실 니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니네 포기 못하니까 자꾸 뭐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니들이 안 할 뿐이지. 됐지? 자, 어쨌든 봐봐봐. 중략 부분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중력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포기 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저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별 내용은 없어. 이 어머니가 전라도 해안 그 바닷가 마을에 산단 말이야. 그럼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 저 아까 교도소 어디 있다 그랬니? 광주 동성 뭐 동성동 무슨 동에 갔잖아. 광주. 경기가 광주예요? 전라도. 경기도 광주에 왜 바닷가가? 전라도? 알겠지? 근데 어쨌든 그 중요 부분에 되면 그 어머니가 어촌 마을에 사는데 그 미역을 따다가 딸네 집에 가. 전라도 광주에. 딸 없잖아요. 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중력 부분에 딸이 있어. 옛날에는 딸들이 출가하면 잘 안 갔단 말이야. 아들한테 손 벌렸지. 그래서 딸네 집 가서 어머니가 따온 미역을 딸네 집에게 하면서 팔아. 그 돈으로 계속 아들 면회를 가. 왜? 여기도 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뭐 했어 지금 큰아들도 잘 안 도와주잖아. 그럼 어머니 스스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안 주는 거 이거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개짓을 하면서 오른손에 있던 지팡이를 옮겨 어디가 가서 일해야 되거든 지금. 저 돈 마련하려고. 왜? 아들 면회 가야 되잖아.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잠깐, 이거 전화오면 이렇게 끊겨가지고.